아, 아, 아. 자, 먼저 구원만에서 이제 테마를 이제 보면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위전척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위전척사의 의미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자. 예, 그런 의미고요. 주도층은 이제 성리학을 신봉 보수적 유생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 위병척사 운동의 이제 단계를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했고 주도 인물을 보면 이항로나 기정지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외항일체론, 개항불가론. 이게 01년 기출문제 나왔고 그 밑에 보시는 사료가 오불가론과 관련된 사료죠. 최익현의. 그래서 요거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880년대가 이제 개항반대 운동. 정부의 대립구도가 형성됐고, 자, 요거 영남 마니소와 관련된 사료거든요. 영남 마니소 사료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만서 영남 마니소 사료와 그다음에 예전에 92년도에 나왔던 게 뭐냐면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라는 사료가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안에서 서양 문물과 양학이 만연해서 종무와 사직이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통례기문학원이 혁파됐고 오이제 부활을 주장했죠. 자, 그 다음에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 의병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의의나 한계 같은 게 있는데, 의의 같은 건 나올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팩트 위주로 나오니까, 팩트 위주로만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개화파를 볼게요. 개화파는 단독 문제로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나오는 게 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 그래서 개화 3인물 중에, 오경석, 용홍기, 박규수, 그래서 유대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전에. 유대치, 유흥기가 나왔고요. 예전에. 뭐와 관련돼서 나왔죠? 재작년에? 해국도지 아시죠? 네, 해국도지.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한번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그래서 온건개화파와 관련돼 갖고 동도서기론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밑에 한문사료 내용이 그와 관련된 사료예요. 동도서기론. 동도서기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양의 상리학적 가치관, 서양의 기술을 같이 배우자. 이게 동도서기론이죠. 그래서 구원말 이후에 개화정책의 방향은 동도서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티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주 개화대 주장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6일주는 좀 약간 기억할 게 그 대표적인 저서가 서유건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책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급진개화파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갑신전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보면, 자, 농업기술 수익과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09년에. 그래서 농무 목적 시험장을 이제 만들었고, 잠깐만요. 아, 이게 이쪽은, 자, 그래서 농무 목적 시험장을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 2년제 농무학당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보빙사가 가서 미국식 이제 농업기술법을 이제 배워온 거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이모군란인데, 이모군란은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왔고, 언급된 건 두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경 보면 정치적인 개화파, 숙파의 대립, 그 다음에 민시세력과 대형군세력의 갈등, 사회적으로 민시일파의 부정부패나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쌀값이 뛰었죠. 그래서 많은 빈민들이 이제 증가되고, 이들은 이제 도시민으로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화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갖고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자, 재무포 조약을 이제 일본하고 맺어줬고, 그 다음에 조일소 조교 소략을 맺죠. 간행 이전이라서 그런 것들 50리, 100리, 이렇게 확대시키는 건데, 간행 이전이라는 건 뭐냐면, 초창기 때는 개항 직후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 모든 곳을 다 거주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개항장 중심으로 해서 거주했어. 거주지 중심으로. 근데 이것을 그 거주지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한정을 줬어. 뭐 10리, 50리, 100리 이런 것들 뭐냐면 간행이정이라고요. 간행이정. 예. 그다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죠. 그래갖고 이제 원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건상, 멜렌도프 같은 고문이 이제 파견됐죠. 그리고 삼민수용 무역장정 같은 것들이 체결됐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전변 볼게요. 갑신전의 배경, 국내적 개화정책 후퇴, 그 다음 급진개혁파, 친정사대파의 갈등, 청해 내정 간섭 심화, 재정 타격 등등. 그 국외적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어서 청군이 3,000명 파견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청군이 3,000명이었는데 1,500명이 프랑스 쪽으로 갔어. 저 청푸 전쟁 쪽으로 해갖고 갔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어떤 지원 등등. 그래서 목표는 민씨 정권을 타파하고 청해 간섭을 벗어나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한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왜 목표를 외워두라고 하면 그 목표가 역교론에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역교론 예문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델에서 목적, 상황, 수단이 있어. 그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번에도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 나왔죠. 행위론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역교론 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역교론 3년 원칙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데 계속 나와. 작년에 나왔으면 또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전변 과정들 넘어가고 뭐 결과도 뭐 그냥 너무 하니까 그 결과에서 이제 한성조약에 탱진조약이 있죠. 그래서 탱진조약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선에서 청일 동등한 지양 인정. 그 양군이 조선의 동시 철수하고 조선의 군대 파병 시 상호 통보한다. 그것이 이제 청일전쟁 원인을 제공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통보받은 국가가 통보를 받았다 해서 뭐냐면 파병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동학독립운동 진압할 때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 군대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통보를 했죠. 일본에. 근데 일본이 그 통보를 받았다고 자신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텐진조약이 안 되니까 자국민 보호에서 뭘 한 거죠? 재무부조약이야. 그래서 재무포 조약이 주요 근거고 탱진조약 보조적인 거예요. 실제 전쟁을 일으킨 건. 물론 재무포 조약이든 뭐 탱진조약이든 우리 입장은 다 불법이죠.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의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최근의 추세에는 뭐 의의쓰라고 나온 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자,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을 지지해줄 농민층 도시 상공인층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주제 부정이 아니라 지주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부세제도 개혁만 했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굴 끌어들인 거죠? 일본을 끌어들인 거죠.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 이런 것들. 자, 14개 종강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1번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14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해상공국을 확보한다. 자, 해상공국을 확보한다는 것은 보부상의 특권을 뭐냐면 없애자.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재정을 호조로 통합한다. 그래서 재정의 일어나. 그리고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대신과 참자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반포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종이 멋대로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뭘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 내각제도 수립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의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입헌군주의를 실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쓰라고 하면 입헌군주의 지향이라고 써야 돼. 실시가 아니라. 실시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의회가 있어야 되고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죠. 자,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내용의 의미 물어본 게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전변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한동안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균형 시기가 쭉 있었는데, 자, 그 당시 러시아 남하 정책에 이제 그 반발해갖고 그 당시 영국이 무슨 사건을 일으켰죠?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거문도 사건은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전에
청나라 일본과의 대립이 심각하고 그 당시 민씨 정권은 그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어.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하고 미국이야. 갑신전맹 이후에.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 당시 이제 조선과 러시아 미약을 시도한다는 그 소문이 도니까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을 해버린 거야. 예, 이것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파론을 대두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두 명을 볼 수 있는데, 자, 독일 부영사는 부들려. 그래서 유교주의 중립파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들려는 이제 스위스를 모델로 하자. 그다음 유교주는 다자회의를 통해서 그 조선의 중립을 보장받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조선 정부가 다 이제 이거 거부했죠. 자, 그 다음에 널 세력 균형 시기 때 맺은 협정들. 이거 이제 예전에 객관식 때 잠깐 언급됐던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베도 뭐 고문어각서, 그 다음에 러시아 노마노프 비밀 외교, 그 다음에 니신 노덴 협정 등등.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어렵게 나올 때 명칭 쓰고 나올 수 있어요. 내용까지는 좀 그래도 명칭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내용 외우기 좀 어렵다면 명칭만 달달 외우세요.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사와 조선 책력 보면, 수신사를 우리나라 3번 파견했죠. 그 중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가 유명한데, 2차 수신사를 갔던 김홍직이 항주연으로부터 받은 게 조선 책략이에요. 그게 이제 유포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조선 책략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94년, 95년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그 주요 내용은 친중국, 결본, 연미국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선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 조선 책략을 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야에 확대되면서, 유포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위전척사 운동이 격화되죠. 요때 위전척사 운동은 세 번째 위전척사 운동이죠. 개화 반대 운동. 그래서 영남 만이소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정부가 미국과 수호 조약을 체결한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이제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조선 책략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조선 책략 부분은 진짜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 같아. 이런 문제들은.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갑오 을미개혁,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 그 의미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차 갑오개혁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했고요. 일본은 아직까지 이제 적극적인 간섭을 안 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제1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개혁 정책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쭉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게 신식화폐 발행 장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 백동안을 이제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 요구를 좀 많이 수용을 했고요. 자,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개혁 내용이 쭉 정치적,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경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볼 때 이제 사법권이 독립되기 시작해요. 사법권이 행정권까지 독립이 됐고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약간 잘못된 게 있는데 항해 규칙을 제정해서 근대적 자치제를 실시했다. 요게 원래는 2차 가부개혁이 아니라 을미개혁 때 내용이에요. 을미개혁. 좀 수정해 주세요. 고치려다가 그냥 못 고쳤는데.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교육 입국조서가 이제 보이고요. 이때부터 교육개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침략파 내고 들어간 다음에 제4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그 뭐냐면 을미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을미개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달달 외워주세요. 예. 자, 갑오개혁 평가에 대해 타율성론과 제한적 자율성론이 있어. 이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타율성론은 일본의 강요에서 착수됐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이 쭉 나와있죠. 지세가 급납화, 재정이 일어나, 은본이 화폐제도 채택은 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 기반을 마련한 거고, 그 국내부 의정부 분리해서 왕실과 민비의 정치 참여를 배제했고 군사개혁이 미비했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제한된 자율성은 뭐냐면 일본의 이제 간섭은 인정하지만 예전부터 쭉 기획했던 한국사회 대대적 발전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군국 기무처를 이제 설치해서 본격적 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개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교종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종청에서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그 개혁의 자율성은 남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 개혁 추진기, 특히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간섭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제한적 자율성론의 주 내용이에요. 자, 아까 이제 근현대사 공부할 때 제가 약간 그 부분을 좀 팁을 드릴게요. 그 근현대사 이제 요번에 나온 거 좀 보니까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되게 이제 그 사료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예,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심푸셈 있죠? 이 심푸셈 사료 부분을 좀 많이 봐두세요. 요즘에 하여튼 뿌셈이 대세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근데 내용은 심푸셈까지 다 보긴 좋은데 그 심푸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마지막 7권인가요?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근현대사 교과서를 내용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하고 천재교육이 있어요. 예. 뭐 이것도 제 생각에는 7종인가 8종 그거든요? 그런데 중앙하고 천재교육이 좀 약간 내용이 많고 자세하더라고요. 예. 웬만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5대 최근에 이렇게 나와있던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봐두시고, 그게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파일만 있거든요? 제본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한 그 뭐냐면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개 종류, 뭐 금성부터 해서 두산, 천재교육, 뭐 그 중앙, 대한교과서 해갖고 5개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근현대사 교과서 중심으로 좀 주제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공무원 기초 있죠? 그 전개도요. 물론 거기에서 100% 나오진 않지만 그걸 이제 일종의 마인드 맵으로 삼아가지고 덧붙이는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리해두는 것도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아. 요것도.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테마 넘어가죠. 자, 동학농민운동과 교조신호운동. 자, 교조신호운동이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특히 이제 뭘 되게 중요한 보훈집회 있죠. 예, 보훈집회. 그래서 이 보훈집회는 동학 중심의 농민운동이 이제 농민 중심의 정치운동.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이 정치운동 들어가는 어떤 전환점이 됐던 그런 것이 보훈집회고요. 보훈집회에서 내걸었던 그 구호가 뭐예요? 척외 양창이. 그래서 외농과 양을 척결하고 창의는 대를 세우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 동학농민 전개는 이제 크게 1기, 2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정기후기도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거의 한 4시기로 좀 나눠봐요. 예. 그래서 1기는 고급밀란식이죠. 그리고 2기는 그때는 이제 전라도 일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던 건데 그때 내걸었던 주장은 보국강민, 제폭구민. 그리고 이때 이제 전주를 함락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산에 모여서 이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고 그다음 항토현 전투가 있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 하약을 맺고 그 내용들인데 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사료들이 있어요. 이것도 봐두셔야 돼. 그러니까 사료가 주어지고 그 사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나왔고. 그건 어디 있냐? 푸셈 보시면 다 있어요. 네, 푸셈. 그래서 이 푸셈 같은 거 보면 각종 사료들을 같이 받으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계에 넘어와서 직강소.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직강소가 이제 국제 패전개혁을 실천하는 그 이제 농민 자치기구인데 그 제 주 내용을 보면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 뭐 고리체 무효화. 그래서 농민의 지방 권력기구를 성립했다. 직강소 부분이 예전에 06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봉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때는 일본 침략에 대항해서 한일 구국운동이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됐죠. 그 개화파 정부를 타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경복궁 점령, 포위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해서 이제 봐두시고,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약간 부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지영의 동학사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동학사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 소설이죠. 1930년대, 40년대 만들어진 역사소설이고, 그 오지영이 이제 동학에 참여했긴 했어. 근데 그때 오지영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대 후반? 지금 고등학교 정도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팩트보다는 그냥 동학을 소재한 소설책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패전개혁은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동학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오지영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무정부주의 사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데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 보면 요거 실어놓은 그 교과서도 있지만 요게 아예 이제 빠진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 개정 교과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요 부분이 다 빠진 이제 추세일 것 같아.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사료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료가 없고 되게 일본과 정부 측 사료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동학교도 싫더라고 해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부나 그 다음에 양반 유생들 또는 일본 측의 이제 기록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고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요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국편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최근에 이런 사료들이 몇 개씩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요것들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쭉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이제 반봉건, 반외세 이런 것도 있고 한계도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독립협회를 보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성격 이런 것도 있고 구성원도 이제 되게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이제 그 독립협회 시기들 4시기로 나누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기 쭉 보시면 일단 이권수운동 있죠. 이권수운동. 요거 예전에 예문으로 나왔어. 러시아의 부산 저정도 조차 사건을 계기해서 이게 오타가 수정이 안 됐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러시아 고관의 고문철수, 한려은행 폐쇄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4기 때 들어가면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되면서 그 이당으로서 박정희대학 때 뭐가 개최됐죠? 간민공동회가 개최됐죠. 그리고 이때 의회식 중추원 간제가 공포되고 헌의육조가 공포되고 그래서 그 예전에 요 부분이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독립협회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현희 6조 내용도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현희 6조 내용. 그래서 이제 현희 6조 내용은 그 전제군주제를 지향할까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할까요? 1번만 보면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거 볼 수 있어. 근데 어떤 조약이든 간에 그 총론을 보는 게 아니라 강론을 봐야 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1번만 그렇지 2번, 3번, 4번 쭉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걸 규제하는 거야. 다 왕권을 규제하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고 했어. 근데 예전에 국부셈에서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의 학설이고 대개 교과서나 다른 책에서는 입헌군주제 지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현희 6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자주 국가운동, 그 다음에 자강혁신 자유민권운동 세 개 방향에서 운동을 진행했고 특히 이제 이권수 운동 내용이 예전에 13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에서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의회식 중추원 간제 반포 있죠? 중추원 시험문제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게? 중추원 간제 내용을 쓰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추원은 엄밀히만 지금의 의회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민간에서 15명, 그 다음에 정부에서 15명. 되게 민간에서 독립협회 추천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했는데 의회도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박정희과 윤초의 쿠데타설이 유포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종하고 충돌돼서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와 이런 것들을 해체시켰죠. 자, 그 다음에 할빈당과 영학당도 그 두 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학당이 14년 기출문에 나왔고요. 영학당 관련된 이제 사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할빈당이 04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10년 단위 냈네. 대개 보면 이제 제가 기출문 딱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단위로 내더라고요. 10년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기출 분석할 때 그 낸 거를 보니까 되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내는데 이것도 10년 단위로 내요. 그러니까 10년 안팎에 있는 건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출도 언제까지 봐야 될 거냐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 저번 강의에도 봤는데
한도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 92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시죠? 요번에 항토사 있죠? 항토사가 92년도에 나왔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항토사가. 그게 92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이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지만 역교는 다 나와요. 웬만하면 다 역교는 기출에 걸려 들어가.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이제 기출에 좀 안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많이.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시험이 바뀔 줄 몰라요. 2, 3년마다 유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공부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내년에 올해 게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진짜. 출제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평가원 지침이 달라지면 완전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유형도 대비해야 되지만 기출도 같이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투투내고 같이 나가야 돼. 그래서 안전빵을 좀 확보를 해 두는 게 나아요. 괜히 어느 쪽에 이제 투자했다가 날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 두세요. 자, 하여튼 뭐 영학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빈당 있죠? 할빈당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사민 논설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할빈당과 영학당의 의의를 보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거의 10년 동안의 가도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메꿔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동학당의 자녀세이기 때문에 반봉건 반해세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한말 의병활동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을미의병, 을사, 그 다음 정미의병이 있는데 편집하다가 잘못돼갖고 이게 1번부터 시작되죠. 반가로. 그 뒤에가 이제 2번이고요. 자, 일단 을미의병의 그 원인, 목적, 그 사상적 배경, 이거 그 의병장들은 이제 주로 유생들이 이제 주로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 이거 갑자기 뛰어나오나?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일사의병 같은 게 평미의병장이 등장했고, 자, 정미의병 꼭 기억을 해주세요. 04년도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자, 고구려의 강제퇴익 군대 해산, 그리고 해상군인들이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인 민족전쟁으로 발전됐고,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다. 13도 창의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돼요. 이게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병전 최웅이 체포되고 마지막 독립단체였던 무장 독립단체였던 독립의군부가 건국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을 중심해가지고 의병의 운동, 무장투쟁의 움직임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의아한 개념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자, 강모개혁을 볼게요. 자, 강모개혁의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개혁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구본 시체와 바탕으로 해갖고 복구적 성격이 강하고 교전서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개혁기구가 설치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념적 기반이 나왔어요. 만민공법. 그래서 그 만민공법이 일종의 국제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는데 만민공법이나 만국공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만국공법이지 않냐 했더니 만민공법이나 만국공법이 그 당시에 그냥 같이 쓰였던 법이야. 그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그 뭐냐면 중국도 같이 사용했던 그 용어가 그 저기 국제법이 만민공법이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책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있죠. 항제권을 강화시킨 전제군 주제고, 그 행정구역 변경, 군사제도 개혁 부분도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외교적인 내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에서 이제 보면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을 같이 했다. 그래서 지게발급의 의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경제개혁에서 식상업 정책을 이제 주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한계 의의는 뭐 그냥 건너뛰고, 구한마화폐 제도를 볼게요. 자, 구한마화폐 제도와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호조교 부록을 위해서 개항장에서 1번 엔화가 유통됐고, 그 다음에 해관사 설치인데, 원래 이제 해관사는 간세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배도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간세권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중국에 가지고 있어, 청나라가. 근데, 청나라가 간세 업무를 누구한테 아웃소싱을 했냐면, 일본한테 아웃소싱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 간세 업무는 일본 애들이 한 거야. 일본 애들이. 그러다가 청일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자기가 이제 독차지하죠. 근데 이 간세를 이제 그 걷는 과정에서 일본 엔화도 대신 걷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엔화가 보급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신식화폐 발행장저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은본위 제도서 그 당시 은화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백동화가 대신 이제 발행이 됐다. 그리고 백동화가 남발되면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백동화 인플레이션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근본위 제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화폐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은행조례, 태양금권 조례가 있는데, 요게 좀 잘못됐어요. 연도가 1902년, 1903년 고치세요. 거기 1892년, 1893년에 있죠? 자, 그렇지만 금 보유량의 부족으로 실패를 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사조들 내용들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일 전쟁 와중에 이제 제 은행권이 확산되고 메가다 화폐 개혁 때는 제 은행권 본위 화폐로 사용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메가다 화폐 개혁은 일본의 엔화를 한 게 아니야. 제 은행권이야. 제 은행권은 일본 화폐지만 일본에서 유통된 화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화폐 유통된 화폐예요. 왜 엔화가 안 됐냐면 그 당시 일본이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 넘어가죠. 그 가독의 시기 때 일본 엔화가 금의 부족 때문에 태환이 잘 안 되니까 뭐냐면 부족이 발행이 좀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엔화가 국내에 사용할 것도 부족한데 조선까지 건너가면 어떻게 됐어요? 돈 부족 형성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디프레션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화 대신에 제 은행에서 발행된 제 은행권이 주로 이제 조선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민수용 무역장적. 그 밑에 이제 삼민수용 무역장적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전문가 그 내용들. 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삼민수용 무역장정에서는 내지통상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 계산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허가가 돼 양국 상민이 내지 채판, 그래서 내지의 지방의 시장에 상품 운반하는 걸 그만둬 분명히 명시돼 있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 내지 채판을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간에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임오군란 이후에 실권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청나라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조선 관료대 허가라는 거는 형식적인 거야. 허가서 안 받고 그냥 나가도 돼. 우기면 되는 거니까, 심으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지통상권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그래서 이제 일본도 나중에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체국대를 이제 달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체국대를 얻게 되죠. 조일 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 내지통상권도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얻게 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내지에 들어가게 돼.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잠식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오군란 이후에 그 예전에 임오군란 이전에는 청나라 우리나라 관계가 형식적인 사대 관계죠. 근데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경제 수탈이 강화됐고 시작했고, 그래서 청나라의 무역 비중이 점점 상승이 돼서 청일전쟁이 배기됐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두 번 나왔어요. 표와 함께. 청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의 비중 표가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같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메가다 화폐 개혁. 이것도 한 3번 나왔죠. 최근에 한 2년에 나왔던 건데, 목적은, 자, 일본의 화폐를 정리해서 일본의 금융이 한국에 지배하도록 했고,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체계를 장악한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화폐조를 반포하고,
그리고 근본이 이제 입각한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문제점도 요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개혁할 때 외액이란 것도, 폐지시켰죠? 그 외액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지방 간에 징수한 세금을 직접 중앙에, 정부에 보내지 않고 상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내는 간행들 외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세금을 낼 때, 그 계좌이체 이런 것도 안 돼요. 자동결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지방에서 거둔 세금들 중앙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관리대에 이제 가면 시간 낭비잖아요. 상인들에게 맡겨. 그럼 상인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10월달에 걷어갖고 2월달에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 한 5, 6개월 동안 시간이 남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데 돌려거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횡령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이거와 연결돼서 안 돼. 성과금도 되다 보니까, 맨날 원래 5월달에 주는데 지금, 원칙이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7월달, 8월달에 줘. 그 두세 달 동안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성과금이. 통장에 남아있겠죠? 그러면 두세 달 동안에 그 통장에 남았을 때, 이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자가 장난 아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연관시켜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물론 교육청에서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유용했다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이걸 이제 이런 간행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폐지시키는 거죠. 외액도 한번 그 명칭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고 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액은 어디에 나왔냐면 저도 이거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푸셈에 있긴 있는데 신특강 아시죠? 신특강에 딱 한 줄 나와 있더라고. 근데 자세한 내용은 푸셈을 봐야 알아. 그래서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때는 푸셈에 있는 내용, 푸셈이 아니라 국편을 봐야 돼요. 국편이. 푸셈이 없고, 국편이 내용을 이제,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국편이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 하여튼 외액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결과 보면 금융공황이 일어났고, 서울대 상인의 한일은행이 설립했고 등등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의 자주적 노동부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09년 때 잠깐 언급됐어요. 09년 기출문제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기출 분석해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정부가 그 당시 나름대로 철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대한 운수회사를 통해 경부철도 지선을, 부설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대한철도회사 있죠? 이런 것들에서 서북철도국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경의선을 개설하려다가 또 안 됐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대한철도회사,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주제별 내용에 적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이제 대한철도회사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다.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한말 교육정책을 볼게요. 구한말 교육정책을. 자, 전반적으로는 동도석이고, 그 다음 초창기 때 원사학사와 그 다음에 동문학, 유경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제2차 가보개혁 때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2차 가보개혁 때는 이제 교육 입국조서를 공포하면서 근대 국민 육성을 목표만 강조했고 정통적 교육이었던 교육의 의미가 빠지게 되고 서구식 시종과 일본식 추노만 강조하게 돼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네, 이거는 국부셈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서구식 시종은 이제 이해하는데 일본식 추노는 뭐냐? 이게 추노라는 게 우리도 맨날 강조하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충의 개념과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충의 개념은 달라. 일본 애들은 우리가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요? 관계는 천륜이죠. 천륜 절대적이잖아. 부모님이 싫다고 해서 부모님 내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부모님 대하는 것처럼 나라나 총왕에 충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과 효가 절대적인 거. 호처럼 절대적인 개념이야, 충이. 근데 우리나라는 충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야. 상대. 이거 뭐냐?
왕이 왕답해야지만 왕이 대접을 받는 거야.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쳐내는 거죠. 조선이 아무리 유교를 강조해도 왕도 갈아쳤잖아. 그게 두 번 있었잖아요. 인조반정이라고 중조반정. 그래서 우리식의 충이라는 개념은 국가나 왕에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지만 인정받는 거야. 수행하지 못하면 갈아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강복 후에도 이승만도 쫓겨났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다음에 최근에 누구도 쫓겨났어요? 박근혜도 쫓겨났죠. 전두환도 쫓겨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못됐다. 비리에 빠져있고 제 역할 못한다. 그러면 국민이 힘을 합쳐서 몰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물론, 있기라고 계기긴 했는데, 그건 자연 발생적이고, 지배층을 교체시킬 정도로 한 게 없어.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그 문화 자체가 순종적이에요. 순종. 근데 우리나라는 지시 내리면 좀 듣다가, 싫으면 어떻게 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식 충효 개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우리 개념과 안 맞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런 충효 개념들, 서구식 충효 개념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아가 발전 이후에는 다시 동도서기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동도서기인데 다만 제2차 갑오개혁 때만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요거 이제 나왔죠. 항해 의정서 요번에 그 당시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시키고 일본에 필요한 자리에 그 당시 전략적 요충지를 이제 빌려주는 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항해 의정서인데 대표적인 게 용산기지 있죠. 용산이 원래는 어디였냐면 위안스카이가 처음으로 주둔했던 곳이 용산이에요. 예. 그러다가 너일 전쟁 이후에 누가 주둔했죠? 일본군이 주둔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계속 일본군이 거기에 조선군 총사령부를 뒀어. 그러다가 이제 강복 후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미군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반환을 했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 제1차 한일협약은 아까 말한 고문 파견. 그다음 제2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외교권이죠.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을 대신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들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중간에 이제 가사 템프탄 미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을사조약 이전에 외교권 승인을 사전에 일본이 승인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국제 승인이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이후가 아니라 여기 좀 약간 시각이 있는데 이게 4번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먼저고 이게 뒤에요. 예, 순서가 좀 편집이 잘못됐어요. 예,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야. 예, 이게 먼저 이게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교권은 뺏은 거예요. 앞에 요분이 제2차 영일동맹 가세테프트가 그 앞에고 그 다음에 외교 제2차 한일협약이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순서 이게 좀 고쳐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거 좀 잘못됐네, 이것도. 이게 4번, 이게 3번, 이게 위에가 4번이에요. 순서상.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신화 있죠? 한일신화. 이게 1907년에 정미칠조하고서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차관 정치, 군대 예산, 그런 것도 있고, 이때부터 입법권이 이제 뺏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통감부 0이라 해갖고 여러 가지 악법들을 이제 내세우죠. 자, 그 다음에 기후학서, 그 다음에 항해병탄,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이제 구한말 부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뭐냐, 일제시대 부분 볼게요. 자, 시간이 지금 한 20분 남았거든요? 그냥 하다가 끝날게요. 왜냐면 제가 다음 강의가 대전 강의예요. 그래갖고 대전 때 현대사 부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요거 이제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일제시대 그 테마별 강의는 대전 강의 때 하고요. 먼저 이제 뭐냐면 전환기의 교재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제시대. 하, 100%로 해볼까? 이것도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1910년대 형변 경찰 시대 통치를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조선총독부가 설치됐고, 그 다음에 친일파가 구성된 중추원 간지가 있고요. 중추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악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악법이 뭐냐면, 그 조선태형령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경찰이 경범죄의 경우에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경제 침투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그 토지조사 사업도 예전에 2차 기출 때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총독부의 지세 확보, 토지 약탈, 그 다음에 기한부 신고제, 그리고 그 당시 그 농민들 토지는 잘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국유지도 이제 많이 편입이 됐고요. 자, 그래서 종전에 뭐 간습법, 경작권, 그 다음에 간습적으로 인정받는 경작권이라든지 입배권, 도지권 이런 것들이 부정됐고 소장로 전락했다. 그리고 1910년대 또 회사정 같은 거 있죠? 허가제를 내가지고 했다는 거. 그래서 민족기업의 선임이나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으로서는 비밀 결사했던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가 있어요. 외워두세요. 독립의군부는 복벽단체예요. 복벽단체는 뭐죠? 예전에 조선왕조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대한강복회는 복벽단체가 아니라 공화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1910년대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복벽주의 흐름하고 하나는 공화주의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1919년을 계기로 했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슨 걸로 넘어가죠? 네, 공화주의 넘어가. 그래서 공화주의를 이제 지향했던 단체들은 항상 뭘 주장하냐면 가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가정부가 뭐예요?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네. 그래갖고 대한인 국민회 아시죠? 대한인 국민회에서 발간된 신한민보라는 그 기간지가 있어. 거기에도 뭘 주장하냐면 가정부를 주장하자. 가정부가 나오면 항상 이거는 복벽주의가 아니라 뭐다? 그 당시 그 공화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10년도인가 11년도에 기출에 나왔던, 13년도에 나왔다. 13년도에. 예. 자, 국외적 독립운동 기지건설 있었고, 신민회 활동 있었고요. 자, 그럼 1920년대는 보통경찰 통치, 문화통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문화통치나 무단통치나 다 일본 애들이 했던 용어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있어가지고 민족 자결주의가 내세우고, 그 다음에 등등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게 3.1운동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시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여러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통경찰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찰 수만 늘리고, 고등경찰제가 부활됐고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문관 총독을 임명한다고 했지만, 실제 문관 총독을 임명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탄압하면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어. 치안유지법 1925년인데, 누굴 탄압하게 만든 거죠?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치안유지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허용했고, 예전에 한번 나왔죠. 그 협의회 단계인데, 이 협의회라는 거는 뭐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협의는. 다만 1930년대에 부협의회가 이제 합의단체로 바뀌어. 의결단체로 바뀌어. 그건 뭐냐면 이제 부라는 지역 행정단위는 일본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협의회에서 의결단체로 바뀐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3매징식 계획이 있어요. 3매징식 계획도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죠.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방법, 결과,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회사적인 철폐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간세가 철폐되고, 이런 것들인데 간세가 철폐되면서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1930년대 이제, 민족 말살통치 시기를 볼게요. 자, 민족 말살통치 시기 때는 이제 대공황 이후부터 일본이 대륙 침략 시기 요구와 겹쳐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한국 신민화 명목을 내세워서 내선일체, 일선 동조론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뭐 등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법도 있죠. 그래서 그 악법들도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 농촌진흥운동을 했는데, 요때 그 공포됐던 그 농업 관련된 입법 조치가 뭐냐면, 조선농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병창기지화 정책도 그 있는데 국가총동호법을 공포했고, 그 남면 분양 정책 아시죠? 요것도 있고, 삼미증식 계획을 제기했는데, 요때 삼미증식 계획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전에 1, 2차 때 삼미증식 계획은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일본이 지금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공급하려고 한 거고, 요때 삼미증식 계획은 뭐죠? 전쟁 와중에 군량미가 부족하니까 군량미를 생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보통 삼미증식 계획 하면 1, 2차 20년대에 했던 걸 말하지, 요때 40년대에 했던 건 아니에요. 예, 보통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동해운동을 이제 보면, 자, 1910년대 비밀결사 운동 단체가 있죠? 아까 이제 두 가지 단체만 외워두시면 돼요.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단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한강복회는 공화정을 목표했고, 거기에 그 외에도 뭐 송주회, 기성당 등등이 있는데 별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1920년대, 10년대 그 국외 활동을 볼게요. 자, 크게 남만주, 북한도, 연해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체로, 세 개 지역이 됐는데, 남만주에서는 이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거 다 똑같은 단체예요. 예. 이름만 바뀐 거야. 왜냐면 계속 탄압이 들어오니까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북한도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서전서숙이 있고, 이 명동학교, 그런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성명회, 건업회, 뭐 대한강국구 정부 등등인데 똑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그때 나중에 만들어지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그 동제사 신한청년단이 있는데 신한청년단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김규식이 어디 갔죠? 파리 강화에 했어. 그래서 신한청년단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규식도 당연히 임시정부 대표가 돼. 파리 대표, 강화의 대표로. 예. 자, 미국에서는 공립협회가 있었다가 나중에 대한인국민회가 돼요. 이거 외워두세요. 대한인국민회가 됐던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정명훈과 장인환이 스티븐슨을 사살한 계기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했던 기간지가 뭐냐면 신한민보예요. 신한민보. 그 예전부터 이제 공립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어받아서 신한민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민회에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지부에서 이승만과 박용만이 대립투쟁을 했었죠. 이승만은 외교 노선, 박용만은 무장 독립투쟁. 자, 사회운동 보면 이제 사회운동 자체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회운동 이전에 그 뭐냐면 해외에서 공포한 선언문들이 있어. 세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가 대동단결 선언. 그래서 상하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독립선언, 만주에서 공포했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요거. 사회운동 전개는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 의도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근 많이 나오죠? 요거요. 그래서 대한민 국민위회 신한청년단 뭐 등등등 해갖고 해서 상하이의 통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밀 행정조직망 영통제 교통공국 있고, 그 다음에 요 활동들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이거? 요거죠? 군사활동. 군사활동 나왔죠? 무장투쟁 논의과, 그래서. 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네. 그래갖고 있는데, 뭐 육군 무관학골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참여부를 설치하고, 강복군 총영을 만들고, 등등등. 그리고 서로 군정소군, 북로 군정소군, 이런 걸 개편하고, 군대 조직 개편. 근데 1910년대는 엄밀히 말하면 군사활동보다는 외교 독립론이 앞서 있었어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독립의식을 고취시켜서 사료편찬서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간행하고요. 등등등을 이제, 활동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쭉 보면 이제, 영통제와 교통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뭘까요? 국민대표회의죠?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시고, 요때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결렬돼서 이승만이 탄압되고, 그 다음에 박은식이 추대되죠. 그 다음 나중에 김구가 주둔하고, 그때 20년대 들어와서 30년 들어가면 이게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가 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한인예국단이죠. 여기에서 대박 터뜨리죠. 윤봉길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크게 활동하잖아. 이봉창이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20년 독립운동을 보면, 국내 활동을 보면요, 그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60만세 운동이 있고 강주 학생항해 운동이 있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잠깐 기출에 언급했던 거야. 단독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요 부분이. 자, 60만세 운동은 자업적 운동의 계기가 됐고, 강주 학생항해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만세 운동이었고, 신간회에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이제 강주 학생항해 운동을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열기를 서울까지 확대시키려고 민중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일본 탄압을 받죠. 지도부가 그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온건파가 집권하면서 이제 신간회 내부에서 이제 타협주의 경향이 등장하게 돼서 어떤 해체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과 한인예국단 활동이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까지. 그래서 의열단에서 공부했던 게 조선혁명선언인데, 조선혁명선언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에도 자주 언급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주장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예국단은 이제 아까 치면 이봉찬이나 윤봉길이 활동을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20년대 그 국외 독립활동을 보면, 자, 만주의 무장독립전쟁이 있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예요? 봉오동 전투죠. 그래서 대한독립군이 활동했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그 당시 북로군정소군이 주도를 했고, 동호동 전투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올해 나온 거는. 왜 어려웠어요? 사료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료 자체가. 네. 봉오동 전투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예. 근데 사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단서를 좀 찾기가 힘들었죠. 요게. 그래서 단서를 닫는 게 뭐냐면 똑같은 20년대인데 요게 6월달이고 이게 뭐예요? 10월달이죠. 거기 사료에 몇 월달 됐죠? 6월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봉오동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월달까지 외워야 돼. 달수까지 외워야 돼. 달수까지. 근현대사는 0까지 외우면 안 돼. 달수까지 외워야지만 완벽하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천상리 대첩 위에 이제 간도 참변이 나고 독립군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를 건너가는데 이때 자유시 참변이 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독립군이 들어와서 3부로 나눠지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나눠지고 그때 밀세협정을 탄압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민족유일당 운동의 노력으로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나눠지죠. 한국독립당, 그 조선혁명당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국독립군하고 그 조선혁명당 밑에 조선혁명이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지도 있으니까 지도도 같이 봐두세요. 그래서 최근에 지도 문제가 좀 가끔씩 나온다고요. 그 위트헤트 조약 아시죠? 그 위트헤트 조약도 서계에서 일단 내긴 냈는데 지도를 봐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도는 역사가 부도이시죠? 역사가 부도. 그 한권사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역사가 부도 보니까 컬러풀 하더라고요. 그냥 컬러풀해. 예전 거보다 더 뭐냐면 지도 내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과서 담당해서 좀 아는데 얘들이 안 봐요. 역사과 부도를.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과 부도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해. 요즘에는. 너무 비싸 또 책이. 근데 여러분들은 한 권 사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는 그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죠. 만주에서는요. 그래갖고 이때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의 활동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이거 예전에 발해와 관련돼 갖고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위치하고 함께 쌍성보 전투 한국 독립군과 호노군이 결합돼서 쌍성보 전투, 사도해자, 대전장령, 동경선 전투 그 지도 파악을 해두시고 남만주는 조선혁명군과 위원군이 결합돼서 영능가 전투, 흥경선 전투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는 그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등등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민족혁명당이 이제 그 당시 김홍봉이 너무 독단하니까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청천이나 뭐 조선이 나가고 나서 개편을 해. 이게 조선 민혁당이 나갔는데 이건 주인말이고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네. 그 조선민족혁명당이 세네 개 단체가 또 결합돼서 그 만든 연합 조직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죠. 그 조선의용대 활동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그 명칭이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조선의용대가 이제 너무 이제 국민당 시다바리 역할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또 강복군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 김홍봉이 그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강복군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김홍봉이 자고 있는 사이에 거의 70%가 따로 독립해갖고 북쪽 올라갔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조선의용대 하복지대가 되고 나중에 뭘로 개편되죠? 공산당과 연합해갖고 그 당시 조선의용군이 돼요. 의용대와 의용군은 좀 뿌리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대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 그 조선의용군 상급 정치 조직이 뭐예요? 조선독립동맹이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일부가 어디 들어갔어? 한국 강복군에 들어갔죠.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용군하고 조선의용군의 명칭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활동 내용, 그다음 그들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서 활동했는가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정의 활동 볼게요. 한국 강복군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 강복군이 활동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쓰라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하고 미얀마 인도전선에 참석하고 그다음 그 OSS 아시죠? 그래서 미국 정부 전략정보부인데 이 OSS가 지금 CIA 전신이에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또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다가 도중에 어떻게 돼요? 끝나게 되죠. 일본이 항복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김구가 안타깝게 한 그 내용이 사료에다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왜 안타깝을까요? 승전국으로서 참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분 없이 그냥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후에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끌려다녀야 되잖아. 예. 자, 1941년에 임시정 건국강령을 이제 공포했는데 조선왕의 상견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상균주의가 이제 사회주의 요소가 이제 가미되는데, 외워두셔야죠. 이제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 경제적으로는 대생산수단의 국야, 교육에는 의무교육, 그리고 이렇게 있고, 보통 개인과 개인의 민족과 민족,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의 군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인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의 군등을, 근데 그 중에 정치, 경제, 교육의 군등은 어디에 속할까요? 개인과 개인의 군등을 속해요. 근데 보통 상균주의 쓰다가 하면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정치, 경제, 교육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국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옆에 김홍봉 활동 있죠? 김홍봉의 활동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서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일제시대 때 사회경제사 부분은 제가 내일 대전 강의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거기 제 메일 주시면 제가 파일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